세 가지 다른 주제를 하나로 합치자고 했어요. 근데 이 주제를 합치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이제 10,000원, 20,000원이었던 전자책이 99,000원까지로 올라갔고 펀딩을 통해서 1억 5천 이상 팔렸고 자신 있게 도전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막 아기도 낳는데 통장 잔고가 점점 바닥이 났어요. 당시에 월급 한 300 정도 받았는데 이게 계속 마이너스가 나더라고요. 이거 우리 가족 몇 개월 후에 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때 이제 무자본 창업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 해외에서 보니까 이제 전자책이라는 시장이 뜨는 거고 한국에서 크몽이라는 플랫폼에 전자책을 조금씩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뭐 3,000원, 5,000원 막 이런 식으로 좀 팔았거든요. 네. 5,000원짜리로는 돈을 못 벌겠다 해가지고 10만 원에 팔자라고 어떻게 보면 정말 미친 생각을 한 거죠. 회사 사람들한테 전자책으로 내가 퇴사를 할 거다 돈을 벌고 엄청 비웃음 당했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일단 쓰고 5,000원 정도에 팔았어요. 처음에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팔았는데 꽤 잘 팔렸어요. 그거는 주제가 어떤 거였어요? 블로그 주제였습니다. 아, 좀 시중에 좀 블로그 강의랑은 약간 결을 달리했어요. 보통은 뭐 블로그 하려면은 네.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상위 노출 뭐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저는 이런 걸 다 필요 없고 저는 이탈률 0%만 달성하면 된다라고 메시지 딱 하나만 정리를 했거든요. 검색 엔진이 내 블로그를 좋게 평가하면서 알아서 상위 노출이 되고 자연스럽게 풀린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책이었어요. 해외 블로거들 보니까요, 애드센스로 월 뭐 1억 이상 버는 블로거들이 많은 거예요. 네. 사실 한국에서 블로그로 돈을 버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방문자 수 늘려가지고 PPL 협찬을 받던지 아니면 어디 음식점 가가지고 사진 촬영해주고 뭐 돈을 받던지 다 이런 쪽인데 해외로 눈을 돌리니까 다 자신의 브랜드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찾으셨어요? 해외에서 돈 잘 벌고 있는 블로그를? How to라고 붙여가지고 네. 영어로 돈 버는 법 관련된 키워드는 다 검색했던 것 같아요. 정말 몇 년이고 검색을 했어요. 네. 하다 보니까 하나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번역기로 돌려보는 저도 블로그 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러니까 사랑받는구나. 근데 그 상태에서 한국으로 눈 돌리니까 자극적인 글만 쓰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블로그를 운영할 때 네. 일명 꼼수 마인드를 버리고 정말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 네. 그러면서 자신의 브랜드도 키우고 네. 그다음에 자신의 뭐 온라인 지식 상품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판매를 하자.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드는 거. 그렇죠. 당시에 네. 이제 블로그 강사님들도 많으셨거든요. 그분들도 5,000원 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10배, 20배 비싼 10만 원에 팔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죠. 그런데 전 그냥 올렸어요. 올리니까 잘 팔리더라고요. 심지어 엄청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년째, 3년 이상 모든 플랫폼에서 지금 평점 만점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권의 전자책이 누적으로 매출 따지면은 네.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최소 5,000원 넘고 1억 사이이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 전자책 5,000원에 팔 때는 처음에 한두 달은 엄청 잘 팔렸어요. 그러다가 매출이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다시 월 뭐 30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상태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계속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만의 무기가 뭐가 있을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던 거죠. 정말 수정을 하고 또 수정을 했습니다. 제가 크몽에서 한 500번 정도 업데이트 하면서 수정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크몽 담당자님이 개인 카톡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업데이트를 하면 안 보겠대요. 문의가 있으면 개인 카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이런 거죠. 저는 하루에 아마 10번, 30번도 수정을 했거든요. 너무 간절해가지고. 그러니까 판매율을 높이려고 상세 페이지도 그렇고 글쓰기를 엄청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잘 팔린 건 아니고 그렇죠. 계속되는 수정,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500번이 넘는 그렇죠. 수정 속에 그렇죠. 결과물이 나온 거네요. 그렇죠. 글로벌적으로 다 이렇게 살펴보면 진짜 돈 잘 버시는 분들은 전자책이 한 권 내지 두 권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다 분석을 해봐도 네. 국내에서도 잘 파시는 분들도 전자책이 한 권 내지 많아봤자 세 권? 그래서 저는 전자책 개수로는 지금 한 권뿐인데 대신 이 한 권의 전자책을 가치를 계속 높여가면서 오래도록 팔리는데 좀 집중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깝게 좀 보는 분들은 전자책을 막 10권, 20권씩 쓰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한 권도 제대로 못 팝니다. 에너지를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하나에 모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정말 성공시키고 여기서 내 브랜드도 쌓고 이렇게 쌓다 보면은 강의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PD님들이 연락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진출을 하면은 조금씩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익 채널이 어쨌든 여러 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어디에 좀 비중이 좀 큰 상황인가요? 지금 제 개인 웹사이트에서 파는 컨설팅과 전자책이 좀 비중이 큰 거고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진출한 강의도 사실 꽤 잘 팔렸거든요. 홍보를 안 해도 거의 월급 이상으로 따박따박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무제한 그런 강의 서비스가 런칭이 되면서 수익이 많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건 이런 상황일수록 내 웹사이트에 나만의 콘텐츠를 더 공고히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높은 매출은 한두 달 찍고 무조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파악하고 난 뒤에 중간에 좀 내 수익을 좀 보존할 만한 고가 서비스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나만의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의 무기를 딱 만들어서 이걸 글로 쓰면 전자책, 이걸 말로 하면 상담, 컨설팅, 영상으로 치면 VOD 강의.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고가가 있어야 돼요. 못해도 150에서 300 이상 정도는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머지 수익이 들쭉날쭉해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자기 브랜딩도 하면서 컨설팅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대부분 전자책만 쓰러 왔다가 제가 강제로 다 진출을 시킵니다. 건당 뭐 400 받는 분도 계시고요. 건당 300 받는 분들도 많으시고 돈을 많이 받으면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유튜브에서 잘 팔리는 콘텐츠에 조금 따오고 블로그에서 잘 반응 좋은 거 좀 따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루 만에 만들어서 자꾸 전자책 팔려고 하거든요. 절대 이거 안 됩니다. 저는 시장 조사부터 다 시켜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나만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거 연구를 계속 시킵니다. 저랑 계속 대화하면서 저도 같이 만들어가요. 뭐 상세 페이지나 홈페이지도 제가 다 미션을 드립니다. 팔릴 때까지 수정을 같이 하는 거죠. 제 정규 과정은 3개월인데 막상 네. 돈 버는 분들의 평균을 보면요. 사실 뭐 4, 5개월, 뭐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예, 물론 예외적으로 잘 버시는 분들은 뭐 한두 달 만에 벌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땐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4, 5개월은 그래도 노력을 좀 꾸준히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단기에 뭔가 네. 이렇게 성과를 보려고 하면은 네. 되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컨텐츠라든가 이런 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떤 주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돈을 월천 이상을 딱 처음에 벌었을 때는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근데 월천도 한 3개월만 지나잖아요. 생각보다 별로 안 기뻐요. 그럼 그때는 약간 정체성의 고민이 오기 시작합니다. 돈을 버는 게 별로 안 기쁘고 이게 사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느꼈기 때문에 상담할 때 당신이 평생에서 업으로 좀 하고 싶은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인생 이야기 다 들어보고 제가 질문을 계속합니다. 고객들도 내가 이런 스토리가 있었네 까먹고 있던 걸 다 알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주제다 하면은 이걸로 갑시다 라고 하는 거죠. 혹시 한 수강생의 사례만 좀 이렇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횟수는 거의 4년째 되시는 분인데 전자책을 한 두세 권 정도 팔고 있었는데 잘 안 팔렸습니다. 10,000원, 20,000원. 근데 되게 지방에 계셨는데 제가 사는 수원까지 올라오셨어요. 뭐 여러 가지 고충을 좀 토로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이 세 가지 다른 주제를 하나로 합치자고 했어요. 근데 이 주제를 합치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책을 하나로 합치면서 이제 10,000원, 20,000원이었던 이제 전자책이 네. 99,000원까지로 올라갔고 펀딩을 통해서 뭐 1억 5천 이상 팔렸고 그리고 지금 컨설팅으로도 꽤 높은 금액을 받고 있고 세 가지 주제가 주식, 부동산, 온라인 창업이었어요. 저는 사실 세 가지 책을 파는 게 더 힘들다고 봤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팁인데 뭐 초급, 중급, 고급 아니면 1탄, 2탄, 3탄을 쓰려고 해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왜냐면 책 한 권 팔기도 힘든데 초급을 샀으면 그 다음에 중급을 또 사기 위한 설득을 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네. 중급에서 또 고급을 설득해서 구매하는 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합쳐서 차라리 가치를 높여서 한 방에 팔자. 이게 더 효율적이라는 걸 깨달아서 그럼 보통 한 몇 장 정도를 써야 되는 거예요? 보통 30페이지 이상이 한 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 지금 추천드리는 분량은 70페이지 안팎이에요. 처음에 100페이지, 200페이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읽어보잖아요. 하나의 메시지를 굉장히 늘려서 썼어요. 그래서 페이지가 많아 보이게 하는데 저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70페이지 분량은 굉장히 압축적이고 근거와 논리가 딱딱 맞게 잘 썼을 때 기준으로 70이지 근데 그 이후에 업데이트하면서 이게 100페이지, 150, 200으로 좀 늘려나갑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내 지식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죠. 정말로 네. 내가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한 댓글 4,000개 이상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왜 했냐? 사람들이 뭐에 불만을 갖는지를 제가 다 파악했어요. 압도적 불만 1위가 뭐였냐면 짜집기였어요. 5만 원짜리 전자책을 샀는데 이거 블로그에 있는 내용 아니냐, 이거 유튜브에 있는 내용 아니냐, 이런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사람들은 사실 다 똑똑해요. 이미 네. 다 이미 무료로 좋은 콘텐츠가 다 있고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분석력 그리고 나의 경험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제 수강생들한테 3개월 동안 공부를 시켜요. 국내
네. 책, 강의 원래 다 파악하고 해외까지도 다 조사를 시킵니다. 전체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거는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1% 미만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대부분이 뭐 영어 또는 중국어, 뭐 일본어로 되어 있을 텐데 이 해외 사이트를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구매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저는 다 공부를 시킵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 경험들을 같이 녹여서 인사이트 있는 나만의 지식으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의 논문 쓰듯이 그렇죠. 하는 작업인 것 같네요. 고객들이 똑똑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다 알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짜집기 하면요 바로 평점이 안 좋아요. 종이책과 전자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종이책은 일명 내용이 별로 좋지 않아도 출판사나 저자가 마케팅을 잘하면 베스트셀러로 자꾸 올라가요. 근데 전자책은 이게 힘든 게 평점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이 여러 플랫폼 PD님들도 평점 좋은 전자책 저자한테 연락을 하지 평점 1점, 2점 저자한테는 연락을 안 하거든요. 평점이 되게 중요해요. 전자책은요. 내가 공부해서 이 노하우를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반드시 내가 경험해 본 것만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장을 분석해서 이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요약해서 써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 말 잘하는 법이다. 그럼 한국에서 말 잘하는 법이 어떤 건지 다 파악을 한 뒤에 그 다음 해외로 넘어가는 거예요. 해외 시장에서 이 최상위 클래스 강사님들은 어떻게 알려주는지 다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해외와 한국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한국 시장에서 말하는 것과 해외 시장이 말하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인사이트 있는 걸 뽑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만의 또 전자책을 만들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방법은 지금 다 알려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인 거네요. 저는 사실 온라인 지식 창업하는 분들이 전자책을 시작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장인분들 중에 어쨌든 지식 창업이라든가 이런 거 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일명 황금 키워드라고 하죠. 네. 사람들이 많이 찾고 페이지 수는 별로 없는 그런 키워드들을 자꾸 쓰려고 하거든요. 그거보다는 사실 내가 메인으로 하는 키워드에서 제일 체류 시간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검색 엔진이 무조건 상위에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전자책 컨설팅이라고 네이버나 구글에 치면요 네. 제 웹사이트가 최상이에요. 지금 저랑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작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들어만 놓고 운영을 안 합니다. 네, 웹사이트, 그러니까 블로그도 글을 거의 안 써요. 근데 저는 그 블로그로요 몇백에서 몇천까지 매출이 나와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반드시 저한테 결제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세팅을 해놓은 거거든요. 처음에는 아마 지식 창업을 도전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쉽사리 풀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 실패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딱 보면은 전자책을 쓰고 안 팔리니까 바로 포기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팔릴 때까지 수정하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도 팔릴 때까지 그 과정에서 공부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봐도 목적 이시의 책을 보니까 되게 효율적인 공부가 돼요. 이 상세 페이지의 카피는 어떻게 써야 되지? 그럼 카피책 관련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딱딱 하고, 그럼 심리적인 트리거는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지? 그럼 책 보면서 아니면 강의 보면서 필요한 부분만 딱딱 시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한 번만 도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한 저는 한 분야에 100시간은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근데 사실 그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게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제가 초창기 2020년도에 전자책 팔 때는 네. 다 평점이 만점인데 가끔 4점짜리가 달릴 경우가 있어요. 네. 너무 힘들어서 한 달 동안 화도 나고 막 감정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내 실수다. 그러니까 내가 만족을 못했으니까 고객이 평가를 이렇게 다는 건데 내가 화를 낼 필요가 없네? 라고 생각이 딱 들더는 거예요. 불만이 있으시면 제가 당시에 환불 다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정책을 딱 걸었어요. 혹시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었냐, 어떤 점이 부족했느냐, 제가 질문을 다 했어요. 질문 다 해서 저는 그걸 전부 다 제 콘텐츠에 다 반영했어요. 그리고 무료로 다시 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돈 주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엄청 감동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안 좋은 평점이나 좀 안 좋은 이런 경험이 있는 게 꼭 독이 아니구나, 이게 나의 스승님이구나를 좀 느꼈어요. 네. 그때부터 저는 좀 두려움에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위기를 다시 이제 기회로 만드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거고요. 네, 위기를 저는 이 피해야 될 것으로 안 봤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 위기를 하나의 조언자, 파트너로 본 거죠. 아, 여기서 이런 파트너의 신호가 왔네? 그럼 이거 그냥 하면 되지. 근데 막상 이렇게 하면요, 환불 이런 슬로건을 내걸어도 네. 전자책 환불 거의 없습니다. 자신 있게 저는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아마 힘드실 거예요. 제 수강생 중 한 분은 네. 별로 심각한 그런 평가도 아니었는데 별점 3개 받았다고 한 이틀을 울었어요. 하지만 이게 시간이 흐르면 다 좋은 추억이 되거든요. 경험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게 도전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